KBS 1라디오 라이브 비상대책위원회 라이브 비상대책위원회 2부 시작합니다. 코로나19 상황실로 이어갑니다. 4월 14일 화요일 코로나19 확진자는 어제보다 27명 늘었습니다. 엿새째 신규 확진자가 50명을 밑돌고 있습니다. 어제 그제 계속 20명대네요. 신규 확진자 중에 12명은 해외 유입 사례, 15명은 지역사회에서 발생입니다. 아무튼 코로나 확진자가 0명 되는 그날까지 사회적 거리두기 조금만 더 힘을 내주십시오. 지켜주십시오. 4.15 총선을 치르고 나면 다음 날 세월호 참사 6주기가 되는 날입니다. 그런데 최근 총선을 앞두고 세월호 막말 가슴 아프게 계속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정치적 유불리를 떠나 왜 우리 가족들을 이렇게 이용해 먹는지 모르겠다, 이렇게 장훈 위원장께서 가슴 아파했는데요.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4.16 세월호 참사 가족협의회 운영위원장 장훈 대표 나와 계시죠? 네, 안녕하세요. 네, 대표님 잘 지내세요? 건강은 어떠세요? 4월달 되면 잘 지낸다고 하기가 민망하죠. 네. 아이들한테 미안하고 네. 그냥 견디고 있습니다. 네. 이번 주 목요일이 세월호 6주기입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 어떤 행사, 추모 일정 계속 있는 것 같은데요. 어떻게 이번 주 보내고 계십니까? 우선은 오프라인 행사들은 거의 다 지금 국가에서 많은들은 코로나19 시책 때문에 다 네. 거의 다 취소를 했고요. 네. 아주 또 소규모로 진행하고 그리고 온라인 추모관이라든지 그래서 온라인 쪽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네. 세월호 사건의 진실, 왜 세월호는 침몰했을까? 왜 구하지 않았을까? 그런 의문들이 아직도 풀리지 않고 있어요. 그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좀 안타깝습니다. 이 6년째 이게 무슨 세계 8대 불가사의도 아니고요. 예. 이게 왜 이렇게 안 풀리는지 저희도 참 안타깝네요. 네. 그리고 힘들고. 네. 그런데 지금 이제 네. 아이들을 바다에 묻은 이유에 대해서 모르고 있고 가슴 아파하고 있는데 요즘 또 선거철이라고 세월호를 막 정치권에서 이용합니다. 그래서 더 가슴이 아픕니다. 아니 이게 지금 주진우 앵커님도 말씀하셨지만 아니 왜 이렇게 정치적으로 우리를 이용하는지 모르겠어요. 예. 우리가 무슨 정치색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우리가 어느 정당을 지지하는 지지 정당을 발표한 것도 아닌데 왜 이것이신지 참 가족들은 진짜 지금 이를 악물고 지금 버티고 있거든요. 4월달에. 그런데 근데 유독 4월에만 더 그래요 또. 힘들어. 왜 그럴까요? 좀 정치적으로 이용하려는 게 보이는데 차명진 후보가 특별히 세월호에 대해서 좀 막말을 하고 있는데 후원 계좌에 지금 돈이 계속해서 들어오고 있답니다. 좀 그런 뉴스 보시면 좀 가슴이 좀 아프죠? 아니 이게 우리가 돈벌이 수단으로 이용해 먹었다는 거잖아요. 결국은 네. 후원금 받으려고 이게 정말 살아있는 그러면 안 되죠. 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진짜 아니 저희 가족들이 분노하고 이런 것들도 하루 이틀이지 참 이런 사람들 진짜 뭐라고 할 말이 없습니다. 할 말이. 저기 대표님, 차명진 후보가 계속해서 세월호 텐트 하는데 세월호 텐트 진실이 뭡니까? 글쎄요, 그거 진실이 저도 잘 모르겠는데 그분이 말씀하시는 그 단어 하나하나가 너무 지저분하고 입에 담기도 민망한 단어라서 예. 네, 제가 지금 여기서 이렇게 언급하는 건 적절치 않은 것 같고요. 예. 저희가 추모 기간이에요 지금. 예. 근데 우리 아이들 추모하는 추모 기간에 그런 막말을 해야 된다는 게 자체가 정말 분노로 어떻게 말씀을 드리기가 좀 힘드네요. 정말 앞에 있으면 멱살이라도 잡고 싶은 생각이에요. 그래도 멱살 잡으면 안 됩니다. 안 됩니다. 예. 네. 멱살 잡으면 잡혀갑니다. 대표님. 잡혀가고 말겠어요. 네. 아니요. 많이 잡혀가셨잖아요. 네. 미래통합당 김진태 후보 선거운동원이 또 세월호 관련 현수막을 다 훼손했습니다. 네네. 이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고발했고요. 그 부분은 저희가 춘천 4.16 시민단 대표하고 같이 고발을 했고 이게
네, 현수막 거는 게요. 네. 불법을 자행한 것도 아니고 다 허가를 받고 하는 건데 그래서 이건 시민들이 일일이 돈을 모아서 자발적으로 하는 건데 이거를 갖다가 자기 눈에 보기 싫으면 그냥 안 보면 되잖아요. 이걸 다 뜯어가지고 또 불살려고 했다는 건 이 참 너무 악질적인 행위 아닐까요? 그래서 저희가 고발했고요. 네. 이것도 마찬가지로 세월호를 정식으로 이용해 먹으려고 하지 않았나, 세월호 참사를.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니, 저기, 프랜카드나 뭐 이런 훼손한다. 세월호 네. 관련 현수막 훼손하는 게 무슨 정치적으로 이득이 된다고 이렇게 반복될까요? 그러니까 흔히 말하는, 그들이 말하는 보수 세력 중에서는 세월호 참사로 인해서 뭐 박근혜 정부가 무너졌다, 뭐 이렇게 받아들이고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그 세월호 참사에 대해서 말을 하는 자체가 자기네들한테는 일종의 아킬레스건이다 이렇게 느끼는 것 같은데. 그래서 금기를 깨려고. 네네네. 그래서 지지층을 결집하겠다 이런 뜻인가요? 네. 오히려 그러니까 막말한 차명진이나 김진태 같은 경우는 후원금이 지금 쇄도하고 있을 겁니다. 그쪽 진영에서. 예. 이런 걸 바라보고 하는 게 아닐까 이렇게 싶습니다. 네. 이해가 가는, 왜 그럴까 네. 이해가 가는 측면도 또 있습니다. 이용하려는. 검찰에서, 세월호 참사 특별수사단이 꾸려졌고요. 며칠 전에 의미 있는 수사가 있었습니다. 국가기록원을 압수수색했습니다. 이 수사가 조금 잘 진행되고 있습니까? 어떻게 보고 계세요? 우선은 의미가 있다고 보고요. 예. 그런데 좀 우려스러운 건 네. 검찰은 기소할 거리만 찾는 거잖아요. 수사하고 기소할 거리만. 그러면 나머지 의미 있는 기록들이 그러면 어떤 조사기구, 그러니까 사회적 참사 특별조사위원회라든지 아니면 어떤 외부로 나올 수가 있느냐, 이 문제가 또 걸리는 거예요. 예. 다른 기록들은 또 의미 있는 기록들이 있을 거란 말이죠. 네. 근데 이제 수사 기록만 딱 뽑아내고 나머지는 또 다시 봉인시켜버리면 의미가 없어진다는 거죠. 의미가 축소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게 조금 우려스럽고, 또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사참위하고 공조가 제대로 이루어지는지가 밖으로 나오질 않고 있어요. 예. 사참위하고 공조가 제대로 이루어져야만이 조사와 수사가 같이 병행될 수 있거든요. 네. 근데 이제 이게 우려스러운 점이 이게 밖으로 자꾸 안 나오니까 저희가 직접 대고 물어봐도 답변도 좀 잘 안 해주시고 해서 좀 우려스럽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세월호 사건의 진실이 밝혀지지 않는다는 점, 현 정부나 민주당에 대해서도 약간 조금 그 태도에 대해서 조금 불만이 있으실 것도 같아요. 저희가 공산주의 국가가 아니라는 걸 알거든요. 예. 대통령 한 명이 바뀌었다고 해서 모든 게 다 명령체계로 다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물론 또 민주당 또 집권 여당인데 힘을 안 쓰고 있다 이렇게 생각도 하지만 또 한편에서 보면 우리만 국민이 아니잖아요. 전체 국민들을 바라보고 가셔야 되니까 그러면 또 이게 다 생각도 들어요. 그렇지만 아쉬운 점은 있죠. 좀 더 목소리를 내주셨으면 어떨까, 아니면 좀 더 강하게 어필을 좀 해주셨으면 어떨까, 이런 아쉬움들이 좀 많습니다. 네. 이해는 하는데 아쉽기도 하고. 네. 세월호 참사가 일어난 지 6년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사회적으로 어떤 변화가 있었다고 생각하시고요? 이 세월호 사건이 우리에게 남긴 과제는 무엇이라고 보세요? 우선은 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고성 산불 났을 때와 그다음에 이번 코로나19 이 사태 때 보여준 정부의 그 대응과 그다음에 국민들의 대응을 좀 이야기하고 싶은 게, 세월호 참사 이전과 이후가 달라졌다고 하는데 달라진 걸 별로 느끼지 못했었거든요. 근데 이 고성 산불 때 대응하는 방법, 대응 속도, 그다음에 이번에 코로나19 때 대응하는 방법과 속도, 이런 걸 보면 또 국민들이 이걸 받아들이고 또 정부의 대응을 같이 협력해서 하는 걸 보면 많이 달라졌구나. 그러면 저도 그런 거 느낍니다. 이런 걸 느낍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그냥 헛되이 가진 않았구나,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좀 과제가 좀 있다고 한다면 조금 더 투명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하나하나가 정부에서 발표 못하는 것들도 있겠죠. 그렇지만 좀 더 투명하게 국민들한테 좀 더 알려줘야 되지 않을까, 정보를 좀 더 투명하게 공개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점들이 좀 있습니다.
올해 4월 16일은 총선 다음 날입니다. 그래서 조금 분위기가 어수선할 것도 같은데 네. 세월호 참사 6주기 우리 가족들은 어떻게 보내시는가요? 저희가 뭐 6주기라고 해서 뭐 예년하고 다른 거 없이요. 또 4월 16일 날은 저희가 오후 3시에 안산에서 기억식을 합니다. 아이들 기억하는 기억식을 하고. 근데 이제 이번에는 물리적인 거리두기 운동 때문에 제가 상대적인 거리두기라는 말을 좀 안 좋아해서요. 죄송합니다. 물리적인 거리두기를 좀 많이 해서 많이 참석을 못할 것 같고, 그래서 저희가 초청도 못하고 우리 가족끼리 그리고 좀 몇몇 인사들만 모시고 조촐하게 기억식을 할 것 같고요. 그래도 온라인으로 다 생중계하니까 국민분들께서 같이 좀 기억해 주셨으면 합니다. 올해는 못 가지만 마음으로는 같이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후님, 자기들은 억울한 일을 안 당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거겠죠. 이렇게 안타까운 마음 보내주셨습니다. 지금까지 4.16 세월호 참사 가족협의회 운영위원장 장훈 대표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라디오 정보센터로 가겠습니다. 조진주 씨. 합동참모본부는 북한이 오늘 아침 강원도 문천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단거리 순항 미사일로 추정되는 발사체 여러 발을 발사했다고 밝혔습니다. 공중에서는 전투기 활동도 포착됐습니다. 권순일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은 4.15 총선을 하루 앞둔 오늘 유권자가 안심하고 투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행동수칙 준수를 당부했습니다. 어제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27명으로 점차 줄어들고 있지만 정부는 총선과 봄 나들이가 방역에 입서 위험 요인으로 작동할 수 있다고 보고 사회적 거리 두기와 자연 환기, 소독 실천을 당부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긴급 재난지원금 지급과 관련해 정부는 국회가 제2차 추경안을 상정심의에서 통과할 때까지 기다리지 말고 긴급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자들에게 미리 통보해주고 신청을 받으라고 지시했습니다. 코로나19에서 완치해 격리 해제됐다가 다시 양성 판정을 받은 사례가 124건으로 집계돼 방역당국이 바이러스 변이를 주시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정부가 이르면 2021년 하반기를 목표로 코로나19 백신 개발을 추진 중이라고 밝히고 범정부 지원단을 설치하기로 했습니다. 국내 업체 2곳이 만든 코로나19 진단키트 60만 개가 오늘 미국으로 수출됩니다. FDA 사전 승인을 받은 다른 업체의 진단키트 15만 개는 미국 유통업체를 통해 별도 공급됩니다. 한국은행은 오늘 한미통화스와프 자금을 활용한 세 번째 외화대출 경쟁 입찰을 한 결과 참여 금융기관들의 응찰액이 공급 한도액인 40억 달러의 절반가량인 20억 2,500만 달러라고 밝혔습니다. 2차 온라인 개학을 이틀 앞두고 원격 수업 학습 관리 시스템인 EBS 온라인 클래스와 이 학습터에서 잇따라 접속 오류가 발생했습니다. 오늘 새벽 서울 신길역에서 발생한 탈선 사고로 운행이 중단됐던 1호선 급행열차가 10시간 만에 복구가 완료돼 운행을 재개했습니다. 지금까지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였습니다. 이보비님, 제발 세월호의 진실을 밝혀주셔서 국민들이 믿을 수 있는 나라 21대 국회가 되기를 소망해 봅니다. 저도 그렇게 기원합니다. 5383님, 세월호 참사 관련해서 막말을 하는데 불행이란 게 어제는 내일이 아니었지만 오늘과 내일은 내일이 될 수 있음을 알아야죠. 그래야죠. 남의 일만이 아닌 겁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려먹는 게 싫으면 진실을 밝히고 사죄를 해야지. 끈질기게도 발뺌을 하십니다. 서로 뻔히 아는 것을 가지고요. 네, 이런 생각도 있습니다. 네. 기자들의 수다로 가겠습니다. 당신의 저녁은 예전 같진 않겠지만 계속 똑똑해진다. 쑥덕. 왜 쑥덕이지? 오늘 비다의 기자실에선 과연 어떤 소리가 날까요? 들어보시죠. 기자들의 수다.
라이브 비데이 기자실을 찾은 오늘의 기자는 한결의 김민아 기자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제 총선이 하루 남았습니다. 네, 드디어 내일입니다. 네, 기자들도 뭐 열심히 달렸죠? 네, 맞습니다. 네. 한 주 어땠어요? 어떻게 보내셨어요? 바쁘게 쫓아다니면서 보냈는데 전국 이렇게 따라다녔습니까? 저는 따라다니진 않고요. 네, 이제 네. 뭐 분석성 기사를 좀 쓰면서 네.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판세도 좀 따져보고 이러면서 판세 지냈습니다. 읽고 내공이 깊으십니다. 아유, 아닙니다. 여기 여의도 국회에서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김종인 선대위원장은 자주 오십니까? 네, 자주 기자회견을 지난주에 2차례인가 하셨던 네. 것 같고 네. 또 아침부터 이제 국회에서 출발하셔가지고 전국을 돌면서 네. 다니시는데요. 특히 요즘에는 수도권에 집중 유세를 벌이셔가지고 그나마 좀 자주 뵐 수 있었던 한 주였던 것 같아요. 김종인 선대위원장 뭐 재밌었던 일 없어요? 그러니까 기자회견 하시면서 네. 되게 좀 인간적인 면모를 저는 좀 봤는데요. 네. 뭐 첫 번째 기자회견 때는 사명진 사건 있었을 네. 때 포기하고 싶었다라고 말씀하시는 게 그 80대 할아버지 위해서 이제 이거 다 포기하고 내려놓고 싶었지만이라고 말씀하시는 게 되게 좀 인간적으로 느껴지더라고요. 네. 예. 좀 솔직해가지고요. 그 맞습니다. 당과는 약간 좀 다른 목소리도 냅니다. 네, 맞습니다. 근데 다른 목소리를 내는 걸로 또 기사를 잘 만드는 특별한 재주가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죠? 네네. 기자들이 좋아합니다. 김종인 위원장이 얘기하면요, 받아쓰기 좋거든요. 네, 오늘 기자회견 워딩도 되게 좀 날이 서 있었어요. 뭐였는데요? 코로나 도리, 코도리라는 그걸 만들어 왔어요? 네, 직접 코돌이? 만들어 오셨다고 하더라고요. 직접 만들었다고? 예. 이거 준비한 거예요. 센스가 굉장히 있으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요? 네. 황교안 대표는요? 황교안 대표는 계속 이제 절을 하면서 다니고 있죠, 종로에서. 절을 열심히 하더라고요. 네. 또 근데 신발을 벗고 절을 하는 거에 대해서 좀 감론을박이 있는 것 같았어요. 왜요? 그러니까 신발을 벗고 절하는 게 제사상에다가 절을 할 때 그렇게 하는데. 독실한 기독교 신자잖아요. 그러게 말입니다. 좀 너무 예의를 차리시다 보니까 신발까지 벗고 양말로 이제 절을 하고 계시는데 네. 거기에 대해서 좀 주민분들이 네. 좀 불편하다 이런 목소리가 있다는 글을 어디서 본 적이 좀 있어요. 그래요? 당내에서는 어때요? 당내에서 황 대표 약간 위기입니다. 당내 황 대표요? 네. 왜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총선이 끝나면 더 걱정이에요. 사실 저는. 그렇죠. 네네. 황 대표님 이제 어디로 가실지 궁금하기도 하고. 아니 어디로 가시다니 지금 아직 결론이 안 났어요. 네, 좀 흔드는 세력이 많을까봐 그게 당내에서 좀 애정 어린 걱정을 제가 좀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총선 하루 남았는데 선거 막판에 네거티브가 원래 많습니다. 흑색 선전도 있고요. 그런데 이번 선거 때는 좀 줄었습니다만 그렇다고 네거티브가 사라진 건 아니죠? 네, 맞습니다. 오늘까지도 계속 뭐가 좀 나왔는데요. 예? 가장 최근에 뭐 보면은 이낙연 그 종로 후보가 종로 낙원상가 상인회에서 간담회를 하다가 뭐 선거법 위반 가능성이 있다고 해가지고 그게 뭐죠? 그러니까 간담회를 했는데 그 돈을 그 상인회가 지불했다, 뭐 차값이나 이런 것들을 좀 상인회가 지불했다는 의혹을 이제 그 황교안 대표 캠프에서 제기해가지고 선거법 위반으로 좀 고발하겠다고 아까 나왔더라고요. 그래요? 예, 막판 돼가지고 이런 게 좀 여기저기서 나오고 있어요. 네. 그런데 뭐 후보들이 이런 부분은 굉장히 잘 신경 쓰기 때문에 내용을 그렇겠죠? 좀 보자고요. 예. 그리고요. 또 뭐 아무래도 차명진, 김남국 이렇게 두 키워드로 양당에서 부딪혔죠. 그러니까 차명진 후보 끝까지 그 이슈를 몰고 다니는 이슈 메이커입니다. 네, 그러게 말입니다. 또 방금 전에 가처분 신청 인용됐다고 뭐 신에게 감사한다는 글을 올려가지고 저희가 되게 깜짝 놀랐죠. 미래통합당에서는 어떻게 생각해요? 일단은 그러니까 선관위가 어떻게 결론을 내릴지가 좀 중요한 것 같아요. 아무래도 후보 자격이 박탈된 상황이었는데 가처분이 인용됐으니까 다시 살아남았죠. 예, 살아나게 될 것 같고 되겠죠 아마도. 그럼 이제 당에서는 사실은 차명진의 차자만 꺼내도 엄청 싫어했었거든요. 네네. 어제 오늘은요. 그래서 그런 막말 프레임 제발 벗어 던지고 싶다 했었는데 다시 이렇게 살아 돌아와서 막판에 어떻게 될지 좀 옛날에 피닉제, 이인재 후보라고 절대 결코 죽지 않는, 사라지지 않는 그런 후보가 있었는데요. 예, 올해는 사실 민경욱 후보가 끝날 때까지 끝난 게 계보를 아니다. 잇는 듯 했는데 마지막에 차명진 후보가 다시 이제 법정에서까지 살아가지고 돌아왔습니다. 끝까지 이슈를 몰고 가면요. 사실은 선거에 유리하다, 자기 지지층을 결집해서 유리하다 이런 그
그 낭설이 있었는데 이번은 어떻게 되는지 좀 지켜보시죠. 네, 그렇습니다. 민주당 쪽은 어떤 뉴스가 좀 핫합니까? 그 김남국 후보에 대한 좀 이슈가 계속 시끄러웠는데 이제 좀 잠재워지는. 아니, 어제부터 본격적으로 불을 지피기 시작했죠.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좀 부산 같은 경우에서는 이현주 후보 남편분이 폭행을 당했다고 주장을 하고 나서셔가지고 민주당에서 그거 사실은 내용이 뭐예요? 그러니까 이현주 후보 남편분이 이제 선거운동을 하다가 상대 박재우 후보 쪽에 가서 뭔가 좀 액션을 취하셨다는 이제 양쪽 주장이 좀 부딪히는 부분이 자극했다. 예. 일부러. 그래서 뭐 이제 좀 때린 건 너무한 거 아니냐, 아니면 유세를 누가 먼저 막았는데 이러면서 좀 갑론을박이 오가고 있습니다. 때리긴 했어요? 뭐 멱살을 약간 잡았다는 그 영상이 있더라고요. 네. 근데 이제 좀 그 선거 유세를 먼저 이제 몸으로 막으셔가지고 이거 잡았다, 이렇게 공방을 좀 벌이고 있습니다. 아니, 후보의 남편이 그러면 상대방 후보가 선거를 하는데 거기에 이렇게 갔다는 거예요? 가셨어요. 예, 그거는 맞는 것 같더라고요. 아, 그래요? 예. 네. 이현주 후보 남편분도 좀 다혈질이시네요. 네, 막판까지 되게 화끈하십니다. 시끄럽습니다. 그렇네요. 네. 미래통합당을 출입하고 있고 미래통합당이 전문 기자니까 지금쯤 네. 국회에서 기자들, 정치부 기자들 내기할 거리요? 했습니다. 그렇죠. 예. 본인도 하셨어요? 네, 10,000원 걸기를 했는데요. 네. 사실 이게 초반에는 굉장히 좀 재미가 없을 것 같다. 거의 비슷한 수치를 말했었어요. 네, 거의 다 대부분 기자들이. 네. 그런데 정확하게 얘기하면 안 되고 추세만 얘기해 주세요. 자, 선거 날이 다가올수록 어디에다 돈을 거는 사람들이 많습니까? 이기는 걸로 봤을 때는 지금은 좀 한쪽에 많이 쏠려 있어요. 쏠려 있어요. 근데 그러면 그 당 얘기는 하지 마시고 한 당이 과반을 한답니까? 네, 과반을 한다는 곳에 건 사람이 많았던 것 같고요. 많아요? 네. 네, 점점 좀 그 의석수 100석, 110석, 120석 이렇게 올라가잖아요. 네네. 좀 더 떨어지고 있는 추세예요. 한 당은? 예. 제가 지금 KBS 정치부 기자들이 어디에 베팅을 했는지 MBC 정치부 기자들이 베팅을 어디에다 했는지 제가 아는데 다는 못하고 제가 그렇습니다. 네. 2861님, 김민아 기자님. 황교안 대표 끄떡 없을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이 있는데 황교안 대표가 이번 총선 때 뭐 정치력을 보여주기도 했어요. 맞습니다. 네. 뭐 막판까지 근데 선거 전 초반에 비해서 선거 후반 올수록 황교안 대표의 정치력, 지도력 보여줬다, 이런 평가도 당내에 있지 않습니까? 솔직하게 당대표로서의 역할보다는 종로 지킴이로서의 역할을 되게 충실히 하셨다는 평가 많이 받았어요. 알겠어요. 근데 그렇게 말했더니 그렇게 대답을 못하면 어떻게 돼? 나는 어떻게 되고 또 황교안 대표는 어떻게 돼요? 종로를 굉장히 열심히 지키셨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뭐 다른 데는 이번 선거 때 미래통합당은 계속해서 조국과 윤석열을 계속 이렇게 선거 운동에 이렇게 맞습니다. 이용하려고 계속 드라이브를 걸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실 총선 이후에 권력 구도가 어떻게 개편될지 봤을 때 조국, 윤석열 이름이 다시 나오고 있어요. 양쪽에서요. 그게 좀 관전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럴까요? 만약에 여야가 이렇게 누구도 과반수를 갖지 못하고 제3당이 떠오를 수도 있다, 이런 의견도 국회 내 기자들한테 있습니까? 좀 가능성은 낮은 것 같아요. 이번 선거 워낙 거대 양당 중심으로 돌아가고 있어서요. 만약에 이제 제3당이 좀 그나마 빛을 보게 된다면 협치 정부를 구성하는 쪽으로 가게 되지 않을까 예상을 좀 해보고요. 그러면은 좀 문재인 대통령의 그 권력은 약간 좀 저지가 되면서도 뭔가 좀 원하는 방향으로 흘러갈 수 있지 않을까. 아니야, 김민아 기자, 우리 정치부 기자들이 좀 생각하는 정도는 정치자들도 다 생각해. 어떻게 할 거예요? 일단 뭐 연대를 시도할 것 같고요. 양쪽 다 서로 새 불리기에 나서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기자들의 수다, 지금까지 한결의 김민아 기자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쏙 인터뷰로 가겠습니다. KBS 1라디오 오후 5시 5분부터 7시 라이브 비상대책위원회. 쏙 인터뷰.
속 인터뷰 이어갑니다. 총선이 내일로 다가왔습니다. 공식 선거운동은 오늘 밤 12시까지입니다. 이제 6시간도 안 남았습니다. 21대 총선 전략 여야 선대위원장에게 들어보겠습니다. 먼저 신세돈 미래통합당 공동선대위원장. 안녕하세요. 네, 불러주셔서 고맙습니다. 아이고, 총선이 이제 하루 남았습니다. 어떻게 지금껏 선거 치르는데 고생 많으셨죠? 저 재밌었어요. 재밌었어요? 네. 교수님이세요. 경제 네, 교수님. 네. 경제학 선생님이신데. 정치에 전혀 관심도 없었는데. 그런데 어떻게? 보니까 되게 정치 프로세스라는 게 되게 좀 엉뚱한 면도 있고. 네. 또, 좀 이렇게 재밌는 부분도 있더라고요. 선거판, 특별히 총선에서는 정치적인 욕망들이 막 불꽃 튀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우리 이제 경제학자들은 경제적인 어떤 그런 핵심에 관심이 많은데 네. 언론이나 이렇게 바깥에는 그런 핵심에 별로 관심이 없고. 그리고요. 그 겉보기 이런 것들. 눈앞에 보이는 이게 그렇죠. 인기를 끌 수 있는가? 그렇죠. 화제가 되느냐? 내용은 그러면서도 또 이제 왜 정책은 안 따지냐? 또 네. 언론들이 그렇게 비판을 하더라고요. 위원장님, 네. 공천 앞두고 네. 그 정치인들이 표변하는 앞과 뒤가 바로 바뀌는 그런 모습 많이 보셨죠? 저는 일단은 이제 우리 당에서 경제 정책을 전담하는 네. 위원장이라서 네. 공천 부분이나 이런 정무적인 부분은 제가 전혀 모르고 관여하지도 않고. 아,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공천과 관련된 부분은 뭐 제가 전혀 아는 바는 없는데 그 기자들이나 언론들은 공천에 되게 관심이 많더라고요. 네, 후보들도 정치인들도. 네. 좀 의아했어요. 그러면 차명진 후보 지금 그 선관위에서 야, 후보로 나가도 된다 그 결정한 거에 대해서는 그게 나가도 된다라고 결정한 것이 아니고 예. 당에서 이제 제명 절차를 했잖아요. 네. 제명 결정을 했는데 그 제명 결정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한 거죠. 네. 그 이의를 이제 판단하는 과정에서 최종 판정이 날 때까지는 일단은 그 제명에 대한 그 효력이 일시 정지된다. 그런 판단이라서 일단 일시적으로 일단 정지되는 것이라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내일 투표에서는 미래통합당 후보로 차명진 후보가 그건 잘 모르겠어요. 그게 법률적으로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는데 예. 그 내용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사전 투표율이 역대 최고치라고 합니다. 26.7%니까. 네. 그런데 이 사전 투표율이 높은 게 미래통합당한테 유리합니까? 불리합니까? 뭐 유리하다는 사람도 있고 불리하다는 사람도 있고. 네. 근데 저는 판단하기에 이제 현장을 다녀보고 하면 상당히 경제가 어렵다는 걸 많이 피부로 느꼈고. 경제 어렵죠. 되게 어렵습니다. 네. 그리고 하나 건너 하나 가게가 문을 닫고 네. 또 주변에서도 보면 실업수당을 받고 이런 분들 너무 많이 봐서 저는 이걸 어떻게 해석했냐 하면 못 기다리겠다. 빨리 투표를 해야겠다. 그래서 성난 민심이 빨리 그 선거로 투표로 이루어진 거 아닌가. 저는 그렇게 보는데 그 자체를 또 유리하다고 볼 수 없는 게 그 당일날 할 것을 미리 땡겨서 했다고 하면 네. 그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대선보다도 사전 투표율이 몇 퍼센트 포인트 높았다는 것은 네. 우리 국민들이 이번 총선에 굉장히 기대와 관심을 많이 한다. 그건 네. 확실한 것 같아요. 역시 경제학자니까 경제학적으로 민심을 딱 설명하고 이걸 투표율로 이렇게 설명하니까 좀 이해가 됩니다. 막판에 변수들이 조금 차명진 변수도 있고 김진태 변수도 있고 변수들이 좀 튀어나왔는데 이게 미래통합당한테 좀 불리할 것이다 이런 좀 견해도 있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시는지요? 지금 뭐 그렇게 이제 그 정치권에서는 해석을 하는 사람도 있는데 네. 저는 이렇게 봤어요. 우리가 보통 사람으로서도 가져야 할 인격이라는 게 있잖아요. 예. 국회의원 후보라면 더 높은 인격을 우리가 요구하잖아요. 그래야죠. 그런데 그렇죠. 몇몇 어떤 후보들이 한 발언은 진위를 떠나서 네. 대한민국의 가장 높은 지위라고 할 수 있는 국회의원의 인격에 문제점이 있을 수 있는 그런 발언들을 많이 했거든요. 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 그거 사실 아니냐 그러는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성적 폄하 같은 발언을 하면 네. 그게 사실이고
아니고를 떠나서 네. 상대편이 그 말을 듣고 수치심을 그게 되잖아요. 그렇죠. 마찬가지로 네. 그런 기준으로 보면 저는 그런 어떤 국회의원 후보로서 가져야 할 기본적인 어떤 품격이나 또 국민이 바라는 국회의원 후보에게 바라는 어떤 신뢰를 주는 희망을 주는 그런 면에서 실망을 많이 줬다. 그게 이제 당의 원칙이고 그 원칙에 입각해서 이제 제명 조치를 했던 거죠. 이게 상식이고요. 네. 근데 우리 위원장님 같은 목소리가 상식인데 국민의 상식인데 왜 미래통합당에서 그 목소리가 잘 안 들릴까요? 그렇죠. 네. 근데 그렇죠. 뭐 미래통합당만 그런가? 그런가요? 정치권이 그런가요? 상대 정치권이 다 그런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참. 근데 여당 이야기는 잘 안 하시죠? 아니요, 여당 얘기로 가시죠. 자, 여당 얘기 하실 말씀 있죠. 네. 경제 얘기도 좀 할 만하고요. 코로나부터 얘기할까요? 네. 코로나19에 대해서 좀 여당의 대응, 현 정부의 대응 거기부터 가실까요? 일단은 이제 초기에 중국으로부터 이제 그 여행객들이 들어오는 것을 차단했어야 된다는 비판이 많았고, 네. 그리 하지 않았고, 또 그 유럽에서 이제 그 감염자들이 많이 확산되었을 때 유럽에 대한 어떤 그런 그 입국 그 통제도 늦었고, 네. 그런 관점에서 보면 이제 사망 하신 분이 220명이 넘어갔는데. 똑같은 아시아권에 있으면서 대만이나 홍콩이나 또 말레이시아에 비교하면 사망자가 많단 말이에요. 그런 네. 관점에서 보면 물론 유럽하고 비교하면 우리가 사망률이 조금 낮은 편이지만 네. 또 다른 아시아권하고 비교하면 사망률이 좀 높잖아요. 네. 그런 관점에서 보면은 저는 코로나19에 대한 그 정부의 어떤 그런 성과가 네. 그게 그렇게 자랑할 만한 것인가 의문을 던지는 것이고 네. 또 그런 어떤 성과가 있었다 하더라도 그것이 다 의료인의 노고 그다음에 의료진의 어떤 그런 그 노력의 결과지. 네. 저는 그것이 뭐 정부가 특히 잘해서 그랬다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아요. 네. 알겠습니다. 네. 성과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우리 의료인들의 노고 거기에다 더 방점을 줘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제 또 전문 분야로 가시죠. 네. 박근혜 대통령의 경제 선생님으로서 네. 자, 이 얘기 해볼게요. 지금 경제가 어렵습니다. 자, 노무현 정권 때도 뭐 경제는 어려웠고요. 김대중 대통령 때도 어려웠습니다. 이명박, 박근혜 때도 경제는 어려웠던 것 같은데 자, 현 정권의 경제 정책 여기에 대해서는 할 말이 좀 더 있을 것 같은데. 저에게 꼬리처럼 따라다닌 게 박근혜 가정교사인데. 네. 저는 박근혜 가정교사이긴 했는데 네. 그 버림받은 그 가정교사거든요. 아니 근데 가정교사들이 했는데 잘 가르쳤는데 네. 잘 가르쳤는데 제가 가르치는 거를 별로 활용을 안 하시고. 그래요? 그럼요. 저는 박근혜 대통령 계시는 박근혜 정부 때 네. 교수님하고 신세동 교수님하고 우리 최철 교수님 네. 둘이 두 분 만나보고 싶었어요. 안종범 교수는 저쪽으로 갔으니까 정부로 갔으니까. 네, 그래서 그렇죠. 제가 신세동 교수님한테 얘기를 듣고 싶었어요. 제가 사실 쓴소리도 되게 많이 했고. 네, 했는데 쓴소리에서 뭘 밀려나셨구나. 그런 거죠. 그렇죠. 그런 것이고. 그리고 그때 이제 제가 비판했던 내용들을 다 엮어서 책으로 냈는데. 그래요? 네, 제목이 뭐? 퍼펙트 스톰이 다가오고 있다. 네. 네, 이제 그거 2013, 14, 15 계속해서 박근혜 정부의 경제 정책을 제가 비판을 했는데 청와대에서 그랬다 하더라고요. 왜 쟤는 저렇게 그 비판만 하는가 뭐 그런 이야기를 하던데 어쨌든 학자로서의 비판이죠. 그렇죠. 네, 그런 것이고 이제 우리 사실 우리 경제가 좀 어려워지기 시작한 것은 꽤 됐어요. 한 7, 8년 됐습니다. 네. 그러니까 구미가 계속해서 죽고 목포가 시들해지고 군산이 어려워지고 이제 계속해서 경제가 그렇습니다. 이제 내리막이었단 말이에요. 네. 그때 이제 문재인 정부가 집권을 한 거예요. 네. 마침 그때 또 반도체 대박이 터지니까 네. 2017년서부터 8년도 한 2년 동안 경기가 바싹 올라간 거예요. 네. 근데 그 반도체 경기가 다시 식어버리니까 이제 진짜 우리 경제가 어려운 상황이 드러난 데다가 네. 코로나가 덮친 거죠. 예. 코로나가 이제 한 2달 됐거든요. 네. 아직도 실업 통계가 아직 안 나왔어요. 그렇죠. 이제 앞으로 이제 나와야죠. 내일 모레 나와요. 내일 모레요? 예. 그러니까 선거가 다음날 나와요? 선거가 있는 그 달은 선거 끝나고 이틀 뒤에 이렇게 내요. 원래 그렇습니까? 원래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가장 지금 이제 어려웠던 3월, 4월의 통계는 4월, 5월에 선거 끝나고 나오는데 제 추산에 의하면 실업자가 한 50만
더 생길 거. 앞으로 더 생기고. 그다음에 4월 달 되면 한 달 더 지나면 거기에서 50만 명이 더 생길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진짜 현재 실업자가 100만 명인데 50이 더해지면 한 200만 되잖아요. 네. 그러면 실업수당 줘야 되죠. 고용유지 지원금 줘야 되죠. 근데 그 재정이 거의 지금 다 동이 났단 말이죠. 예. 그러니까 정부가 그 실업자들한테 고용유지 지원금을 주려고 하면 돈이 없기 때문에 네. 추경을 또 해야 된단 말이에요. 네. 추경을 하려면은 또 국회 동의를 얻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야당의 협조가 굉장히 필요한 사안이 돼버린 것이죠. 그렇죠. 그런 관점에서 보면 실업 문제도 어렵고 그다음에 자영업자 어렵고 네. 어렵습니다. 여러 가지로 지금 경제가 굉장히 어려워서 네. 선거가 끝나고 나서 이제 어떻게 이 정부가 이걸 대처할까가 걱정이 되는데 지금 아까 코로나가 지금 온 지 한 78일쯤 80일 됐잖아요. 예. 계속해서 정부는 회의만 하시는 거예요. 네. 회의만 14번 했어요. 회의하고 실질적인 뭐 정책이 안 나옵니까? 안 나온 거죠. 자, 문재인 정부한테 자, 경제 정책 어떻게 해라. 이 조언을 하신다면 어떤 점에 역점을 두라고 하시겠습니까? 네, 바로 이제 김종인 회장님, 김종인 위원장께서 오시자마자 그 긴급 재정경제명령권이라는 게 있어요. 네. 대통령이 예. 긴급 재정경제명령권을 발동을 해서 그 일자리를 잃은 분이나 장사가 안 되어서 폐업하신 분한테 정부가 명령을 하는 거예요. 네. 우리가 돈 지급해 줄 테니 네. 은행은 이분들한테 얼마를 줘라. 네. 그런 조치를 해라는 거죠. 네. 바로. 네. 회의하지 말고 그렇죠. 바로. 네. 그리고 예산을 우리가 올해 예산이 510조인데 예. 더 늘릴 생각하지 말고 네. 차 살라고 했던 돈을 돌려서 빨리 여기다 여기다. 네. 그리고 우리가 이제 예산 재구성이라고 해요. 네. 그래서 예산 하나도 늘리지 않고 원래 쓰려고 했던 돈을 돌려서 이런 긴급 사태에 지원을 해줘라. 그게 김종인 우리 위원장께서 와서 제일 먼저 하신 말씀입니다. 지금 위원장님도 동의하시는 동의하고. 근데 그 문재인 대통령이 자, 여기다 돈을 쓰겠다 이렇게 하면 미래통합당에서 도와줘야 되는데 일단 반대 그러시고. 아닙니다. 그런 거 아니야. 그거는 과거의 당은 그랬는지 몰라도 네. 미래통합당은 아니고요. 그렇습니까? 그래서 황교안 대표께서 3월 20 며칠인가에 이 문제는 여야가 협의해서 다룰 문제니 여야 영수회담을 하자. 우리 예. 적극적으로 돕겠다. 그렇게 제안을 하셨죠. 아, 그렇습니까? 경제에 민주당은 경제 살릴 만한 능력이 없습니까? 지금껏 청와대에 계신 분들이 하는 특징을 보면 네. 첫째 계속 회의만 하시는 거예요. 실제로 지금 현장에서는 막 꼴깍꼴깍 넘어가는데도 맨날 회의만 하시고요. 그리고 장고 끝에 나온 게 뭐냐. 네. 건강보험료 기준 70% 하위에도 준다는 거예요. 네. 근데 그 건강보험료 기준이라는 게 정말 불합리한 데가 많거든요. 네. 우리 앵커님은 집 갖고 계시죠? 아니요, 없습니다. 없습니까? 네. 집을 갖고 있는 사람인 경우에 직장을 다니면 그 집을 재산으로 안 쳐요. 그래요? 근데 이 지역에 계신 분은 그 집을 재산으로 쳐가지고 이게 말이 되나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 건강보험료 70%가 문제가 되게 많다. 아, 그러니까 이거 나눠서도 주려고도 어렵지 않습니까? 어렵죠. 예, 지금 주려면 다 주라. 그래서 그 말이 그렇게 나와요. 아,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럼 만약에 미래통합당이 과반을 차지하게 된다, 선거에서 압승하게 된다, 그럼 경제 살아납니까? 살리려고 해야죠. 살리려고? 네. 위원장님께서? 예, 저 자신 있어요. 아, 그래요? 네. 35년 동안 경제만 해온 사람이라서 네. 그동안에 박근혜 정부, 이명박 정부, 노무현 정부, 그다음에 김대중 정부의 네. 경제 정책에 잘한 점과 잘못한 점을 제가 다 알고 있거든요.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잘하는 점만 모아가지고 네. 저는 할 자신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묻겠습니다, 위원장님. 이번 총선의 시대 정신은 뭡니까? 저는요. 네. 새로운 우리가 대한민국이 되려고 하면 네. 정부의 능력이 정말 중요한데. 중요하죠. 네. 근데 이 정부가 이게 국민들 너무 안 들으시는 거예요. 공분의 말을요? 네. 제가 이야기하는데 전 국민이 아닌가 봐요. 난 쓰레기인가 봐. 아이, 안 그렇죠. 안 들으시는 거예요. 근데 박근혜 정부보다는 좀 잘 듣는다 이런 얘기는 있잖아요. 그건 맞잖아요. 그것도 아닌 것 같아요. 박근혜도 제 말 안 들었거든요. 아이고. 그러니까 그래서 아까 시대 정신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네. 정부가 네. 정부가 좀 겸손하고 정부가 진짜 여야 가릴 것 없이 이렇게 좋은 말씀은 많이 듣는 그런 들어야죠. 어떤 그래서 여야 그리고 정 이렇게 손을 잡고 이렇게 국가를
바로 세우는 그런 정신이 저는 굉장히 필요하다고 보는 거죠.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신세돈 미래통합당 공동선대위원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교통정보센터로 가겠습니다. 네, 이 시각 교통정보입니다. 신길역 인근에서 발생한 지하철 탈선 사고 복구 작업이 완료됐습니다. 경인선 급행열차를 포함해서 모든 열차의 운행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고 하니까요. 이용하실 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퇴근길 고속도로는 사고 소식이 많습니다. 서울 외곽고속도로 판교에서 일산 방향 안양터널 출구 4차로에서 화물차가 고장나 있습니다. 여파로 평촌 나들목에서 3본 나들목까지 3km 구간에서 밀립니다. 반대 일산에서 판교 방향은 자유로분기점 부근 1차로에서 추돌 사고 처리 작업으로 사고 위험이 있습니다. 주의 운전하시고요. 광주 대구고속도로 대구 방향으로 거창 부근 갓길에 화물차가 고장나 있습니다. 주변이 혼잡해서 조심하셔야 되고요. 광주 원주고속도로는 광주 쪽으로 흥천 이포 나들목에서 동곤지암 나들목 사이 동곤지암 3터널 입구 갓길에 고장난 차가 서 있어서요. 터널 진입하실 때 조심하셔야겠습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에서 정현정이었습니다. 당신의 퇴근길, 야근길, 학교길, 정처 없이 걷는 길, 그 모든 길에 변함없이 함께합니다. KBS 1라디오 라이브 비상대책위원회. 이제 선거운동 시간이 5시간 30분도 안 남았습니다. 21대 총선, 이번 총선의 마지막 판세 전망 선대위원장한테 들어봅니다. 이번에는 이종걸 더불어시민당 공동상임 선대위원장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셨어요. 이종걸입니다. 네, 지금 어디세요? 예, 지금 울산 선대위 합동회의를 하고, 네. 울산에서 지금 이제 KTX 타고 서울에 도착했습니다. 아, 그래요? 아니, 회의는 그냥 전화로 하시면 안 되나요? 지금 코로나 시대에 굳이 일산까지 예, 가셔야 되겠어요? 예, 현장에서 만나 뵙는 분들의 느낌 뭐 이런 것들을 직접 전달하고 그런 것들이 꼭 필요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예, 그렇게 했습니다. 네, 우리 이종걸 의원님 선대위원장님 맡고 있는데 더불어시민당에게 이번 선거는 어떤 의미입니까? 예, 문재인 정부의 대표적인 이제 개혁 중에 이제 선거법 개혁이 있습니다. 그 네. 개혁법의 태동으로 된 이제 더불어시민당입니다. 그래서 개혁 지속을 하고 그다음에 완수해야 되는 그 임무를 띠고 탄생한 정당인데요. 네. 여기 성공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 또 이제 방식은 이게 플랫폼 정당, 시민 사회 여러 가지 소수 세력들이 함께 모인 플랫폼 정당이거든요. 네. 이 플랫폼 정당이 성공해 하는 새로운 민주주의에 대한 모습 이런 것도 또 중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그 소수 세력들이 만들어서 앞으로 미래 비전 그 민주당이 아주 큰 도움을 줘서 만들어진 정당인데 이제 민주당이 그런 비전을 가지고 만든 그 뜻에 맞춰서 이제 앞으로의 그 민주주의가 성공할 수 있겠다라고 하는 그런 확신을 줘야 되는 그런 임무 그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엄청 거창한 의미네요. 저기 예. 위원장님,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도를 그 민주당이 못 따라갑니다. 근데 민주당의 지지율을 더불어시민당이 못 따라갑니다. 좀 어떻게 보세요? 예, 아직 더 노력해야 되는 당의 의무가 있습니다. 아직 잘 모르시더라고요. 예, 그래서 더불어시민당이 바로 문재인 대통령의 개혁 노선 앞으로의 그 미래를 똑같이 하는 정당이다라고 하는 그런 홍보에 아직까지는 좀 못 미쳤기 때문에 네. 마지막 날까지 끝까지 하도록 하고요. 그리고 또 민주당, 더불어민주당에도 못 미치고 있습니다. 사실 더불어민주당에다가 더불어민주당의 미래 비전을 합한 거거든요. 네. 소수 정치 세력들 예전에 김대중 대통령, 노무현 대통령뿐 아니라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그렇게 바라던 미래 비전에 대한 소수이지만 앞으로 더 커질 수 있는 그 벤처 정신이 우리 개혁 라이브에 들어있는 그런 아주 중요한 뜻인데 그것들에 대해서 아직 우리 유권자들에게 국민들에게 이제 그 설명을 제대로 못하고 또 아직 홍보가 부족한 것 같습니다. 민주당에서 그 소수당 그리고 여러 소수 그 약자들의 목소리를 모았는데 아무튼
의원님 전화하면 안 돼요 지금. 위원장님? 예. 삑삑 소리가 납니다. 전화하면 안 돼요. 인터뷰 하셔야죠. 전화가 오는 거 같습니다. 아이고 안 돼요. 예. 네. 네. 위원장님. 네. 네, 제가 당황했습니다. 지금 바닥에서 민심이 어때요? 울산 내려갔더니 시민들이 더불어시민당한테 뭐라고 하시던가요? 예, 기대를 많이 해주고 계십니다. 그런데 정권 이제 이 선거 때 이렇게 정권 심판이냐 아니면 그것을 정권 심판을 주도하고 있는 야당에 대한 문제 제기냐 뭐 이런 것들이 가장 큰 이제 갈림길이라고 생각하는데 정권 심판은 이게 주도적인 그런 선거 분위기는 아닌 것 같습니다. 민심이. 네. 그렇지만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코로나19 이후에 어려워지고 있는 경제. 예, 경제. 그리고 또 포스트 코로나에 닥칠 그런 우리 그 난국과 같은 경제 문제 이런 것들을 많이 이제 걱정하시면서 네. 그 민생을 잘 챙겨달라고 하는 응원, 강국한 당부 이런 것들이 있었습니다. 현역 그 여당의 중진 의원이셨고요. 책임 있는 자리에 계속 계셨고 지금 더불어시민당의 공동선대위원장입니다. 대표는 아니시고요. 그런데 그러면 총선이 끝나면 다시 문제는 경제, 민생으로 다 돌아올 텐데 정부 여당 경제 살릴 묘책 같은 거는 좀 뭐라고 자 민생을 위해서 경제를 위해서 더불어시민당을 지지해달라 이렇게 얘기하실 텐데 좀 묘책 같은 게 있습니까? 예, 이번에 그 경제 난국은 코로나19로 인한 병난에서 시작된 것인데요. 네. 그러니까 여태까지 있었던 전 세계적인 경제 위기와는 좀 다르죠. 이거는 이제 실물 분야 쪽에서 먼저 이제 발생이 돼서 이제 나중에 경제 분야까지 나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실물 분야라는 거는 생산 경제, 그 우리가 만드는 공급 경제인데요. 근데 거기 공급 경제는 기업들 아니겠습니까? 네. 예, 기업을 이제 생산 체인을 그대로 잘 유지시킬 수 있는 데는 이제 자본과 노동인데요. 그 일하는 근로자들의 이제 계속되는 이제 생산 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방법 이것들을 이제 강구하는 것인데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까지 드릴게요. 위원장님한테 경제 수업 들으면요 3시간씩 합니다. 이분 경제 정치 모르는 게 없어가지고요 3시간씩 합니다. 여기서 끊을게요. 자, 더불어시민당에 김홍걸 후보는 알겠어요. 권인숙 후보도 잘 알겠어요. 윤미향 후보 알겠어요. 나머지는 잘 모르겠다 이런 분들 많습니다. 좀 더불어시민당의 그 후보들 좀 자랑 좀 해주십시오. 그 더불어시민당에 오신 분들은 우선 10분은 더불어시민당에서 자체적으로 선정되신 각계 분야의 전문가들이고 한 30년 그 이상의 기간 동안 그 분야에서 노력하고 그 공력을 쌓으신 분입니다. 그리고 이제 정치적으로 어떤 소수다라고 할 수 있는 이제 분들이죠. 네. 이제 그분들에 대한 그 이제 생각과 그다음에 이제 민주당에서 비례 후보들이 다 일로 옮겨왔죠. 권리당원이 뽑고 그다음에 중앙위원들이 순위까지 뽑아서 만들어 주신 20분의 이제 그 전문가들 비례의원들이 그분들이 11번서부터 30번까지 배치돼 있습니다. 뭐 대표적으로 이제 권인숙 윤미향 의원이 말씀하셨는데요. 김상민 위원장이나 백지연 의원님 같은 분은 농어민 쪽에 아주 오랫동안 하신 분이고요. 이경수 박사 같은 분은 우리나라 핵융합 나중에 핵 폐기물이 나오지 않는 융합 분야에서 20년 동안 전 세계 그 기술과 이터라고 하는 그런 그 핵융합 발전체를 만드는데 주도해 오시는 우리나라 최고의 과학자시죠. 자랑 이제 그만 듣겠습니다. 위원장님 자랑 그만 듣겠습니다. 자랑도 한 3시간 하실 것 같아서요. 짧게 물을게요. 정몽주 열린민주당 최고위원 잘 아시잖아요. 절친이신데. 네. 그런데 왜 민주당 지도부 막 비난했대요? 이제 정봉주 의원이 이제 주도해서 이번에 열린민주당이 창당됐습니다. 물어보셨을 거 아니에요? 개인적으로. 왜 그러셨어요? 이렇게. 근데 이제 그동안에 열린민주당이
돌풍을 일으켰습니다, 사실. 예. 우리 문재인 대통령과의 어떤 과거 인연이나 이런 것들을 이제 배경으로 또 많이 국민들한테 어필했고요. 그리고 또 그 후보자로 오신 분들이 되게 이제 어떤 문재인 정부 시절에 또 노력도 하고 또 이제 어떤 유명세를 가지고 있는 정치인들도 많이 계십니다. 이제 그분들은 가지고 이제 우리 민주당, 더불어민주당과 일체된 하나의 그런 이제 그 정당으로 구성됐다라고 이제 했는데, 근데 사실은 그렇지 않은 거죠. 어찌 보면 그런 분들이 사실은 민주당의 이제 비례 후보로 노크를 했거나 놓고 하려고 했던 분들인데 그게 이제 배제된 분들이죠. 예. 그래서 사실은 요번에 이제 더불어민주당의 비례 컨셉에는 좀 맞지 않는 이제 구성된 그 더불어민주당이 정해진 비례의 앞으로 개혁과 비전에 관한 이제 인물들하고는 조금 거리가 있는 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더불어시민당에 포진돼 있는 분들이 진짜 우리 더불어민주당의 진짜들이다라고 얘기를 이제 계속 강조하다 보니까 네. 정봉주 의원의 그 열린민주당은 이제 그렇지 않은 점이 자꾸 강조돼서 그거에 대한 억하심정이 많이 생깁니다. 알겠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묻겠습니다. 이번 총선에 시대정신 저는 안 된다니까요. 이번 총선의 시대정신 한마디로 뭡니까? 네, 시대정신은 개혁, 촛불 정신의 그로 만들어진 문재인 대통령 정부의 지속적인 개혁을 시키느냐. 그래서 21대는 완수할 수 있는, 개혁으로 갈 수 있는 완수의 마침표를 찍을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 시대정신이고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코로나19로 생긴 국난 극복의 의지와 앞으로 미래에 대한 세계 주도국으로서의 역할들을 반드시 해낼 수 있느냐 없느냐. 위원장님, 생각합니다. 음악 나옵니다. 여기까지 들을게요. 예, 지금까지 감사합니다. 이종걸 더불어시민당 공동 상임선대위원장이었습니다. 전화는 이제 하셔도 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전화 그만. 차지연, 김현우의 When You Cry, When You Smile 들으면서 라이브 비데이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김미숙님, 투표할 때마다 작은 설렘이 있어요. 대한민국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당당하게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할 수 있으니까요. 개표 때는 긴장이 많이 되는데 후보자들은 오죽할까 싶습니다. 그러게요. 네. 라이브 비데이 마칠 시간입니다. 선물 받으실 분은 라이브 비데이 홈페이지에서 이렇게 확인하십시오. 내일 오후 5시 5분에 라이브 비데이는 계속됩니다. 지금까지 주진우였습니다. 저는 아닌 밤중에 주진우입니다에서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루를 보내면 잠시 또